자, 온도 의존성,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템퍼러처 디펜던스를 잠시 여기 따져보겠습니다. of the distribution. 자, 보제 아인슈타인 디스트리뷰션의 경우에는 어떤 스테이트 에너지가 E 엡실론인 스테이트에 몇 개가 있을 것이냐 하는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익스포넨셜 E 마이너스 뮤 나누기 KT 마이너스 1분의 1이 됐고, 페르미 디락의 경우에는 이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똑같은데 플러스만 되니까 그리고 막스웰 볼츠만 클래시컬 디스트리뷰션의 경우에 얘가 이제 이 다른 상수 빼고 치면은 결국은 이 템퍼러처 디펜던스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E 나누기 KT. 자,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유도한 결과들인데, 저기 하이 템퍼러처의 경우에 자, 보존의 경우만 따져보죠. 보제 아인슈타인 디스트리뷰션이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하이 템퍼러처라고 하는 얘기는 E 마이너스 뮤가 KT보다 아주 작은 경우. 자, 그래서 이제 보제 아인슈타인 경우는 사실은 케미컬 포텐셜보다 작은 에너지는 사실 없는데, 자, 이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얘가 익스포넨셜 펑션이 E 마이너스 뮤 나누기 KT가 이게 테일러 익스펀전 하면 여기 1 플러스 첫 번째 항만 살아남게 되겠죠. E 마이너스 뮤 KT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여기 1하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캔슬이 돼서 이 보제 아인슈타인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E 마이너스 뮤 나누기 KT분의 1 이렇게 돼서, 다른 말로 하면은 E 마이너스 뮤 분의 KT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앞서 구했던 플랑크 디스트리뷰션, 플랑크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 플랑크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얘가 각각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이 첫 번째는 이제 density of mode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hν는 포톤 하나의 에너지,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함수는 이제 플랑크 디스트리뷰션, 얘가 얼마나 특정한 모드에 hν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는 모드에 얼마나 분포를 하고 있을 것이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였고요. 자, 요 값을 우리가 하이 템퍼러처 리밋을 써보면 얘가 이제 이 앞에 벡터는 그대로 살아있고 V, 그 다음에 이게 hν하고, 그 다음에 여기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결국은 hν분의 k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구한 여기서 E 마이너스 뮤 대신에 hν가 들어간 거니까. 자, 그래서 요 hν 캔슬되고, 자, 이 값이 C 3승 곱하기 8파이 누 스퀘어 분의 V
곱하기 K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앞에 팩터는 density of state고 역시. 자, 그리고 이 뒤에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클래시컬 오실레이터의 평균 에너지에 해당하죠. 평균 서멀. 그러니까 서멀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평균 에너지가 되겠고요. 자, 이게 2분의 이 클래시컬 오실레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그 앰플리튜드 스퀘어하고 그다음에 속도의 제곱, 그러니까 모멘텀의 제곱하고 두 개의 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퀴파티션 세어렘으로부터 얘가 두 개의 이제 모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오실레이터 하나가 두 개의 자유도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키네틱 에너지랑, 그러니까 키네틱 2가 뭐냐면 다시 쓰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투인데 이게 2인 경우는 이거 키네틱 에너지랑 그 다음에 포텐셜 복원력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랑 두 개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자, 각각의 디그리의 프리덤에 대해서 에너지가 2분의 KT가 되고 곱하기 2를 해서 KT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클래시컬 오실레이터에서 구한 값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저기 온도 오전성을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르미온의 경우에, 그러니까 프리 일렉트론 가스라는 거 우리가 다루게 되겠는데, 자, 이거는 말 그대로 프리, 그러니까 자유 전자들이 가스 상태로 있는 거. 실제로 가스, 우리가 그 아이디얼 가스 같은 그런 가스하고 물리적으로 동일하진 않는데, 사실상 이게 논 인터랙팅 페르미온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논 인터랙팅 페르미온에 해당하는 거고, 일렉트론이 페르미온이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어떤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하나 가져와야겠어요. 그림을 하나 가져와서 자, 이 전자의 상태는 그 위치하고 그 다음에 운동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자, 근데 사실은 뭐 위치는 굿 퀀텀 넘버가 아니니까 그 얘가 에너지가 모멘텀 P라고 하면은 EM분의 P 제곱이라고 하는 자유전자 에너지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페르미온이고 스핀이 2분의 1인 상태이고,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P라고 하는 상태를 아큐페이션 넘버가 P에 있을 확률이죠. 이것이 NP일 텐데 얘는 익스포넨셜 베타의 2P 마이너스 뮤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넘버를 어떻게 카운팅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물론 이제 토탈 넘버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토탈 넘버는 이제 n이라고 쓰면
얘는 모든 가능한 p에 대해서 얘를 다 더하면 될 거고요. 자, 이제 문제는 이 카운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counting number of states. 자, 이 넘버 사실은 이제 얘가 그 스페이스 무한의 스페이스 상에서 가질 수 있는 운동량 값은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은데 스페이스를 파이나이트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우리가 uncertainty principle을 사실 생각을 하면 얘가 그 이 델타 K하고 델타 X가 사실은 2파이에 해당되고 또는 이제 델타 P 곱하기 델타 X는 H바에다가 델타 K 델타 X가 돼서 얘는 2파이 H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H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 셀 하나가 점 하나가 하나의 스테이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K 스페이스를 그렸어요. X하고 Y만 그렸는데 이제 Z는 생략을 했고 이 하나의 포인트가 하나의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근데 이 스테이트하고 스테이트 간격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이건 이제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periodic boundary condition. 웨이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는 이제 이 프리 파티클 웨이브에 해당하는 거고 가능한 웨이브 스테이트를 생각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이 간격이 2파이 오버 L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이 웨이브가 사실은 우리가 시스템 사이즈, L이라고 하는 시스템 사이즈예요. 시스템 사이즈가 이제 있는데 크기를 L이라고 합시다. 한 변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이 입자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딘가 있는데 이 uncertainty가 그러니까 포지션 uncertainty가 L이 되는 거 아니에요? 델타 X가 L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그 델타 K가 결국은 L분의 2파이가 되고 그 L분의 2파이가 이 스테이트가 그 스테이트와 스테이트 사이의 간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결국엔 확장을 하면은 이 델타 K의 3승이 3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결국에는 L의 3승분의 2파이의 3승 이렇게 되겠죠. 혹은 V분의 2파이의 3승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에 대한 썸을 할 때 이 스테이트한 썸을 하는 게 결국에는 P에 대한 썸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델타 P의 3승은 V 곱하기 2파이의 H바의 3승이 될 테니까 혹은 이제 V의 H3승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간격이 대략 이 정도 오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단 말은 그 단위 그러니까 P 스페이스 상에서 그러니까 모멘텀 스페이스 상에서의 단위 볼륨은 몇 개의 스테이트가 있을 거냐면은 H3승분의 V만큼의 스테이트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dx하고 dp 물론 3차원 상에서 적분 이것이 결국에는 dx는 이미 한 거죠. 이미 한 거니까
이건 필요가 없고, D3승 P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그 물리량을 계산을 할 때, 이 서메이션을 이 P 모멘텀 인테그럴로 바꿔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넘버의 경우에는 이 서메이션 P 대신에 H 3승분의 V에 D 3승 P를 하고 NP니까 NP는 익스포넨셜 베타의 2P 마이너스 뮤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얘는 이제 P 에너지가 P의 크기에만 의존을 하고요. 2n분의 P제곱 이렇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요 D 3승 P도 요 적분도 그 구에 대한 인테그럴로 바꿔줘서 구에 대한 적분 표면적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를 다시 쓰면 모든 적분은 이거를 H 3승분의 V는 놔두고 4파이 V 그 다음에 P 제곱 dP 이렇게 바꿔줘도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넘버를 다시 구하면 H 3승분의 4파이 V하고 그 다음에 P 값은 사실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dP하고 P 제곱 한 다음에 exponential 베타 P 제곱 나누기 2m 마이너스 뮤 더하기 1분의 1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를 그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건 여기서 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여기 G라고 하는 팩터가 들어가는, 이건 뭐냐면 디제너러시 팩터예요. 이 일렉트론의 경우에는 G가 2인데 왜 그러냐면 스핀이 두 컴포넌트가 가능하잖아요. 업 혹은 다운. 뭐 어떤 베이시스를 하더라도 두 컴포넌트 가능해서 G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근데 요거를 뭐 다 할 건 아니고 T equal 0, 템퍼러처 0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템퍼러처 0을 생각하면 사실은 요 익스포넨셜 함수가 베타가 무한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NP가 이게 익스포넨셜의 베타의 P 제곱 나누기 2m 마이너스 뮤 플러스 1분의 1인데 이게 베타가 인피니트로 가는 경우란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두 가지 값만 사실은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익스포넨셜 베타 2n분의 P제곱 마이너스 뮤가 이게 무한대로 가거나 0으로 가거나 혹은 무한대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어느 경우에 만약에 이 에너지가 P제곱이 어떤 특정한 그 에너지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제 이 값이 익스포넨셜 값이 0으로 가서 NP가 1이 되는 거고요. 혹은 2n분의 P제곱이 이게 사실 에너지죠. 요거보다 크면 이 익스포넨셜 값이 무한대로 가니까 NP가 0이 되는 거죠. 자, 요때의 에너지를 우리가 요걸 만족할 뮤를 케미컬 포텐셜을 EF 그러니까 페르미 에너지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페르미온의
페르미 에너지는 템퍼러처 0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우리가 만약에 그린다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여기 x축이 에너지, 그 다음에 y축이 NP 그리면은 어떤 특정한 에너지 값 EF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작은 에너지일 때는 이게 1이 되고, 그보다 커질 때는 이제 0이 되는 거죠. 자, 이게 페르미온이 다른 입자하고 뭐 클래시컬 파티클이나 혹은 보존과도 다른 점인데, 어, 템퍼러처 0에서 이거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에너지 스파인라이트 하다는 얘기고, 사실 고전 아이디얼 가스 같은 거 생각했을 때 고전 입자의 경우에 온도가 0도면 모든 입자가 정지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보존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프리 보존 가스를 생각하면은 전부 다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피클 제로 스테이트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페르미온만 이게 이제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게 돼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다 차 있는 거죠. 여기 입자들이 차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사실은 파울리 프린시플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이 스테이트를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 에너지가 요 사실은 반경에 비례하죠. 에너지가 이 반경에 비례하는데, 여기 이제 스테이트들이 파울리 프린시플에 따르면은 에너지가 작은 거부터 하나씩 입자가 n개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작은 데부터 차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 차고 여기 차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떤 특정한 에너지 안에 있는 전자들은, 페르미온들은 다 얘가 아큐파이를 하고 있고요. 스테이트를 아큐파이가 하고 있고, 그 밖에는 이제 입자가 없는 거죠. 그거보다 에너지가 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자, 이걸 뭐 나중에 고체 물리에서도 배우게 되겠지만 이게 페르미 스피어가 되겠고요. 자, 뭐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때의 에너지를 페르미 에너지라고 부르고, 예. 그리고 요에 해당하는 온도를 그러니까 여러 몇 가지 용어를 얘기를 하면, 일단 얘를 우리가 요 페르미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페르미 에너지, 그러니까 온도가 0일 때는 페르미 에너지보다 작은 페르미만 입자들만 존재하는 거죠. 자, 그리고 페르미 템퍼러처를 또 얘기를 하는데, 그 페르미 템퍼러처가 TF라고 쓰고, 얘가 이제 온도 스케일이니까 얘를 K로 나눈 값이죠. 그 볼트만 상수로 나눈 값이고, 이게 우리가 이 프리 일렉트론 모델이 잘 맞는 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컨덕션 일렉트론, 그 전도 전자들, 어떤 특정한 메탈 또는 이게 그 백색 외성에서 이 전자들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화이트 드와프 스타스. 여기서의 일렉트론들. 자, 이게 왜 그런지는 잠깐 얘기를 하면, 일단은 여기 에너지가 존재를 하고요. 이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는 그 압력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조금 정량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여기서 넘버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넘버를 이제 템퍼러처 0에서 계산을 다시 해보면 그 여기 이 익스프레션이 그냥 H3승 분의 4파이 V가 있는데 V를 이쪽에 넣고요. 그 다음에 디제너러스 G가 있고 곱하기 원래는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데 PF라고 그러고 PF는 또 페르미 모멘텀, 다른 말로 하면 이 EF가 EM분의 PF 스퀘어. 자, 그러니까 가장 그 그러니까 페르미 에너지에서의 그 페르미 에너지를 갖는 입자의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뭘 적분하냐면 P 제곱에 dP를 적분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얘는 바로 적분이 되고 3분의 1 PF 3승 이게 왜 안 나오냐? 자, 그래서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맞죠? H 3승분의 4파이 V 하고 G 하고 3분의 PF 3승 이렇게 되겠죠. 혹은 뭐 이걸 좀 더 이제 약간 바꿨으면은 얘가 이제 6 H 바로 바꿨으면 6파이 H 바 3승하고 G하고 V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V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PF의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페르미 에너지는 이제 여기서 이 m분의 PF의 제곱이 될 것이고, 자, 그래서 토탈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토탈 에너지가 결국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똑같은 서메이션 팩터 그대로 넣고 4파이 V하고 G가 있었고 인티그랄 0에서 PF까지 dP에 원래 P제곱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에너지를 다 더해야 되니까 2n분의 P제곱을 하게 되고요. 이걸 또 마찬가지로 계산하면은 이 팩터는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2n분의 1에 5분의 PF 5승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P4승을 적분하는 거니까. 자, 이거를 조금 그 저기를 해서 약간 H3승분의 4파이 VG를 하고 곱하기 3분의 PF 3승이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5분의 3에 2m분의 PF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쓴 이유는 자, 요 값이 다른 게 아니라 넘버였죠. 아까 구한 넘버. 여기서 구한. 그리고 이것이 페르미 에너지.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토탈 에너지가 저기 5분의 3 곱하기 NEF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에너지는 사실은 굉장히 큰 값이에요. 이게 보통 페르미 에너지가 뭐 얼마냐? 뭐 오더 일렉트론 볼트 오더인데 그거를 이제 아보가드로 넘버만큼 이게 사실은 수백 줄, 수천 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온도로 따지면은
이게 만도 정도 되거든요. 만도 뭐 몇만 도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메탈에서.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압력이 존재를 하게 해요. 에너지가 사실은 크기 때문에 프레셔도 있고요. 이 압력은 이 에너지랑 또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고요. 이건 뭐 여기서 유도를 하진 않겠지만, 자 그러면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이게 여기다 3분의 2, V분의 2의 에너지를 다시 5분의 3 곱하기 NEF를 쓰면 얘는 어떻게 돼요? 5분의 2 곱하기 이게 density V분의 N 나오고 곱하기 페르미 에너지 이렇게 되는데, 이 압력을 우리가 디제너러스 프레셔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0도에서도 압력이 있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살짝 증가하는데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고, 온도가 낮을 때도 압력이 존재를 하고, 이 압력이 특히 그 백색 외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별이 핵융합을 해가지고, 핵융합을 영원히 할 수는 없잖아요. 핵융합을 계속해서 에너지를 점점 소진을 하면 이제 그게 물론 중력이란다. 질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우리가 찬드라세카르 리밋이라고 해가지고 태양 질량의 약 1. 몇 배, 1.4배인가? 그거보다 작은 질량은 얘가 이제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를 다 레디에이션으로 보내고 나면 얘가 중력에서 수축이 되는데, 이 수축을 버티는 압력이 바로 이 디제너러시 프레셔예요. 그래서 그 백색 외성에서 백색 외성이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이게 별이 그 저기 적색 거성을 지나서 이 쭉 계속 에너지를 발산하다가 더 이상 에너지를 발산하기가 할 것이 별로 없을 때 점점 이제 빛이 희미해지고, 그 상태가 되면 이제 백색 외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백색 외성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압력이, 이 디제너러시 프레셔가 중력에 의한 수축을 막아내는 거예요. 근데 질량이 더 큰 놈들은 이게 이 디제너러시 프레셔를 결국 이겨내고 나중에 중성자별 혹은 이제 블랙홀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저기가 있고, 그런 현상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게 다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페르미온의 성질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파울리 프린시플, 더 근본적으로 이게 결국 아이덴티컬 파티클의 성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온도가 0도는 아닌데, 뭐 보통 사실 상온도, 이게 작은 온도, 그 로우 템퍼러처라고 생각합시다. 로우 템퍼러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KT가 페르미 템퍼러처보다 훨씬, 페르미 에너지보다 훨씬 작은 경우 의미를 하고요. 페르미 템퍼러처가 뭐 수만도 되기 때문에 상온 상태도 사실 저온 상태에 가깝고, 고체에서 지금 수만도 얘기하는 거는 메탈, 우리가 물성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컨덕션 일렉트론들을 염두에 두고 메탈에서.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NP가 에너지로 쓰죠, 그냥. 에너지가 익스포넨셜의 E 마이너스 뮤의 KT 플러스 1분의 1인데, 그러니까 E 마이너스 뮤하고
이제 order of, 사실 이게 페르미 에너지죠. E-EF가 order of KT에 있는 전자들만 이게 조금 변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그렸는데 요게 살짝 수정이 될 텐데 이게 에너지가 훨씬 작은 곳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요 영역을 대략 뭐 한 EF에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KT 정도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KT 정도 되는 그런 위드스를 빼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이 값이 변화가 별로 없을 거고요. 여기 그대로 여기는 여기 1을 가지게 될 거고요. 자, 근처에 오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런 모양이 될 텐데 그래서 그려보죠. 이 페르미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빨간색으로 얘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됐다가 여기까지는 그냥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의 이제 저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클 때는 변화가 없는 거. 자, 이게 NP finite temperature인데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물성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고전적인 입자의 경우하고 다르게 여기에 있는 전자들은 이쪽에 있는 전자들은 온도 변화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물성에 관여하는 전자들이 페르미온들이 대략 이런 조건을 만져. 그러니까 E-EF가 이거보다 작은 크기가 이거 크기가 KT보다 작은 전자들만 얘가 이제 상관이 있는 거죠. 변화가 생기는 거죠. 디스트리뷰션에 변화가 생기고 디스트리뷰션에 변화가 생겨야만 물리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고체의 물성에 응집물질의 물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 아이덴티컬 파티클 이 단원도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